두 사람의 갈등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대위 검토설, 윤석열 캠프가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할 거란 한 언론 보도가 나온 건데요. 나흘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윤석열 예비후보 곧바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또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캠프의 민영삼 특보가 이준석 대표는 사퇴 후에 유승민 캠프로 가든지 대선 때까지 무건 수행을 하든지 선택하라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특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다른 대선 주자들은 지도부 흔들기를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윤 후보의 캠프는 후보 따로 참모 따로입니까? 당대표를 흔들고 경선위원장을 바꾸고 경선 룰을 바꾸겠다는 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최재형 캠프 측도 가세했는데요. 비대위 설에 대한 의구심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도 비대위가 사실 무근이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그걸 일단 믿고 싶고요.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니땐 굴뚝이 연기 나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경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내 분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고 정권 교체를 향해 결집하자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경선버스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예, 첫 주제는 이준석 사퇴하라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오신원 실장님에게 상황 실장 유승민 캠프에 일단 유승민 전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 비대위설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 의견이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황당무계한 일이다라고 하지만 이 황당무계한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특히 어제 그 민영삼 특보가 얘기했던 발언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결국엔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이 당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경선의 룰을 유리하게 만들고 손쉽게 그냥 올라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캠프에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후보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경중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은 그냥 각 개인이 알아서 했던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만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캠프에서 자유로운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는 안 가죠. 그 저는 이제 뭐 비대위설이 뭐 캠프 입장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후보가 뭐 동의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모모한 이제 얘기를 나눴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 그런 게 모여 있는 분위기 좀 걱정스러운 거죠. 사실 저는 뭐 남의 당 얘기니까 뭐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건 아닌데 적어도 이제 취임한 지 한 몇 개월 되지 않는 대표를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물러나라. 이건 정말 우리가 옛날부터 하지 말아야 될 정치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남의 당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신뢰를 위해서라도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고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도록 관리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야에서 약간은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것 같지만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캠프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윤석열 후보 캠프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승민 캠프에서도 이건 문제가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캠프가 잘못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의견이신 거죠? 아니 근데 뭐 그게 윤 캠프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게 아니라 늘 비판적이셨어요. 아니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뭐 발언이며 그다음에 캠프 내에서 있었던 뭐 사건 사고며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그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 준비 안 된 캠프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6월 29일 날 본인이 출마 선언에 준하는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2달이 채 안 됐는데 사실은 수많은 어떤 그 실수와 또 캠프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노출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 당 전체에도 사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대표와의 이런 갈등을 촉발했던 것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방에 다른 일정에 가 있을 때 전격적으로 사실상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입당을 한 그 행위부터 오히려 이제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 부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는 그 일련의 그 과정들에서 이준석 대표가 영선의 30대의 당 대표다 보니까 그 주변 인물들조차도 이미 야권에서의 지지율 1위라는 것에 취해 있는 듯한 그런 결국에는 완장차고 뭔가 갑질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당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먹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후보로서의 가져야 되는 철학과 비전, 정책,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해야지 여지껏 어떤 뭐 정책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정치적 수사만 갖고 이걸 돌파해낼 수 없거든요. 지금 사실 원래 오늘 월요일 파트너는 법사위 파트너였던 장제원, 윤석열 캠프의 총괄실장 아니었습니까?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 주제를 이제 장제원 실장이 나왔었으면 지금 고성이 오갔을 텐데 유승민 캠프의 오신환 의원님이 나와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화기애애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윤석열 캠프의 입장 측면에서 약간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적어 정리된다 이런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지율 제일 앞서가는데 정리된다니 열 받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이제 그 박성태 부장님도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정치하면서 보면 정말로 사실이 아닌데 기정사실화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이제 그러다가 가짜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녹취록 사건을 이렇게 쭉 봤는데 적어 정리된다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을 적어라고 표현했다는 건 저는 그건 진짜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그렇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상황이 정리된다가 상식적이죠. 저걸 윤석열 씨라고 하는 40% 넘는 1위 대선 후보를 적어 정리된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 대표가 사실은 그 대표 그만둬야 돼 사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 그리고 이제 그 발언 자체가 원희룡 후보와 한 말이잖아요. 이건 13명의 후보 중에 한 후보에게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후보를 적어 정리된다. 그 후보 정리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상식적인 그런 대표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리고 10년 동안 이준석 대표가 이 정치권에서 그래도 많은 방송과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경험들을 쌓아왔는데 뭐 영선이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정무적 판단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건 약간 오바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저거를 이제 오신환 의원님도 윤석열 후보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전체를 저는 뭐 아주 자세히 봤기 상황이라고 봐야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갈등 상황이라고 해도 그 앞에 멘트들이 이준석 대표의 얘기들이 여의도 연구원 조사 결과 그 뒤에 생각했던 건 지지율이 낮으니까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저거 정리된다가 저거가 갈등 상황이라고 해도 지지율이 낮아서 속된 말로 후보가 대표에게 고개를 쳐드는 상황은 정리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사실 부적절한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라는 어떤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게 당 대표와 후보가 대선 후보가 서로 사적인 대화한 것을 저는 원희룡 후보가 그것을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하면서 이 정치권이 이런 불신 속에서 그럼 누구랑 통화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난 좀 참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까 김종민 의원님도 방송 전에 그랬지만 왜 그거 갖고 그렇게 싸우냐 니네 당은 그러는데
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정도로 싸워서 물고 뜯고 당이 지금 이렇게 뭐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싸울 일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또 오신환 의원님이 그쪽 캠프에 관련돼 있으니까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이제 후보하고 좀 가깝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승민을 대통령 후보 만들기 위해서 대표로서 뭘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당을 뭐 1년 본 게 아닌데 대표가 무슨 후보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옛날 김대중 옛날에 총재 시절에 총재 때나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은연중에 그런 내색 혹은 그런 뉘앙스가 전달되는 거 이거 이준석 대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대표 당선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잘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은 그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예. 누군가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속내 혹은 선호도가 전달되는 횟수가 한두 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확 비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상황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상황에 그런 따라서 부분이 말이 조금 조심스럽지가 못한 것 아다르고 같아요. 어다른데 그거 좀 잘못하면 서로 기분 나빠서 양쪽에서 양쪽 진영에 뭐 진영이든 뭐 지도부든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툭툭 게 말라오면 이제 이제 난장판 되는 윤석열 총장 뭐 입당하라고 그럴 때 약간 입당 압박을 했잖아요. 예. 대표니까 자기 당에 다 들어오라고 해서 압박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방식이 하여간 뭔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생각들보다는 약간 다르게 좀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뉘앙스를 좀 줬는데 이게 쌓여 있던 것 같아.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시는 윤석열 후보가 장 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후보였기 때문에 전략 전술상 어떻게든 당 안으로 입당을 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후보가 가깝다는 거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건 뭐 예. 있는 사실이니까. 다 아니까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근데 어떤 욕차별을 받고 저는 있어요? 솔직히 내놓고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뛰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특히 친유계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인사들이 당직에서 완전 배제됐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나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렇게 고립돼서 당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받쳐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로 예. 당직에 대한 욕심이 없고 이준석 대표가 잘하길 바라고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백지수표를 위임한 거예요.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당직 인사해라라고 해서 했고 그리고 서병수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친박 인사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유승민하고 가까울 거며 이준석 그 서병수 위원장님이 경선의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승민 대표를 유리하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과거의 이준석 대표와의 친밀도 그리고 과거의 한 말을 가지고 신유계 입장에서는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네. 역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승민 캠프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런 논란들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어쨌든 않습니다. 인지도라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근데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당이 이렇게 깨질 듯이 분열되고 갈등하는 상황으로 가면 최종적으로는 도움이 될 게 없죠. 후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결국에는 당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사실상 유승민 후보가 참다가 네. 당대표 경선할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참다가 결국에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답답한 게 우리 당도 이제 네거티브 한참 하다가 뭐 서로 이제 혼나고 또 이제 당원들도 막 서로 이제 감정이 막 네. 격앙되고 당원 게시판까지 문을 닫았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당도 뭐 남 얘기할 처지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보면 사실 뭐 녹취록이 뭐 어떻더니 뭐 누가 누구 편을 드느니 이런 얘기를 가지고 대선 쟁점이 된다는 게 이건 국민들한테 엄청 불행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국난이라고 하는 게 정말 미중류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이어달리게 하는 다음 정부가 이 코로나 국면을 극복하고 이제 방역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경제 위기는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경제 위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경제 부흥이 필요한 우리가 IMF에는 6.25, 2.25 이런 시기에 버금가는 경제 부흥이 필요한 그 상황인데 그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쟁이 없어요 지금. 예. 그냥 재난지원금 나눠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업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 거기다 4차 산업 진흥화 혁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다음에 인구 변화, 청년, 그다음에 대학생 수, 뭐 그다음에 고령 인구 엄청나게 많은 우리 이 구조적인 이 변화들이 일어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일단 코로나 경제 부흥, 예. 그다음에 경제의 혁신, 그다음에 정말로 뒤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포용, 이 세 가지에 대한 비전 전략을 정말 서로 경쟁력으로 논쟁해서 야당 여당 떠나서 각 보수 진보에 따라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저거 보니까 조금 한번 기대해보자. 이걸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전 대선 보면 기초노령연금이랄지 네. 몇 가지 이제 정책적 의제들이 이슈가 되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없고 뭐 바지냐 저거냐 이렇게만 되니까 물론 저희도 뭐 중계하듯이 다루긴 한다는 반성도 좀 있긴 하지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언론도 흘러가는 좀 문제가 것도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게 예. 뭐 캠프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고 있지 않는 거죠 후보 측에서. 예. 이게 사실은 유승민 후보는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 공약, 일자리 공약, 또 보육 공약 다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후보 캠프가 내놓고 있는 게 없으니 예. 특히 유력 주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논쟁을 할 거리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니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나마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후보 기본 시리즈 예. 이 부분들 가지고 계속 우리 쪽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당 안에서도 지금 그것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정민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본소득 시리즈는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죠? 그건 이제 논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로 갈 거냐 아니면 기본소득 중심으로 갈 거냐 이 논쟁은 저는 뭐 우리 경선뿐만이 아니고 본선에서도 큰 논쟁이 되고 예.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코로나 경제위기 구조개혁 과정에서 상당히 큰 쟁점이에요 이게. 지금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먹히는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에 대한 직접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되 이제 지금처럼 막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줘서 재정 부담이 큰 거는 어렵지 않냐 뭐 이런 논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복지국가적 차원에서 하자 아니면 좀 전면적으로 하자 이런 논쟁이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논쟁들이 좀 본격적인 대선의 논쟁 쟁점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 누가 한번 유리하고 불리하고 기본소득 떠나서 논쟁 자리를 만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세요. 사실 20대 때 예, 우리 김종민 의원하고 법사위에 있었는데 참 논쟁적 토론을 즐겨 하시는 분이고 예, 여야 할 거 없이 또 내부에서도 지금 이런 사실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렇죠. 또 그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그거를 이제 많이 회피하고 그냥 뭐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싸움만 하는 이런 정치권이 제가 있죠. 저번에 윤승민 의원님하고도 이제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시청자들이 너무 압박 면접을 한다 그러는데 혹시 나중에 윤승민 의원님도 그 윤희숙 후보랑 같이 한번 논쟁 경제를 물론이죠. 어떻습니까? 예, 이 자리를 누구랑도 한번 해야 보시고. 되는 문제죠. 이게 여기서 후보가 두 건의 아이템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네. 유승민, 그거 꼭좀 해주세요. 윤희숙, 기본소득 논쟁. 아니 JTBC가 실제로 논쟁 토론 중심으로 정책 토론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아니 일주일 내내 썰전하면서 오늘 정치권에 무슨 말 오갔고 이게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얘기 일주일 동안 하면 뭐가 남습니까? 저희도 야단치는 겁니까 지금? 저희도 시청률의 압박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논쟁 알겠습니다. 논쟁으로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다음 사진 준비한 거니까 살짝 한 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 자꾸 김종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진 소개가 좀 그런데 예, 지금 윤캠프 측의 대구에서는 예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 뭐 이렇게 차이됐고요. 자동 녹음 그만하고 대표답게 처신하라. 저거 이준석 이렇게 했는데 저거 이준석은 공정경선 보장하고 싸가지 원희룡 품격을 지켜라. 뭐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 사퇴 없다. 비대위 얘기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이른바 윤사모 캠프 측에서는 자꾸 저렇게 나오면 후보도 부담되죠. 자꾸 저러면. 안 되죠. 저건.
그게 뭐 캠프에서는 공식적으로 별개다. 그리고 우리는 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네.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뭐 그건 자제해달라 했죠. 예, 캠프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대깨문이라고 하는 예. 극렬 지지층에 대한 골칫거리가 있는 것처럼 저게 너무 과도하면 후보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예.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선 과정에서 당 대표를 저렇게 흔든다고 해서 무슨 사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후보한테 데미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정만 자극해서. 사실 저런 뭐 짓은 왜 물러날 하는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만약 물러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지지도가 확 떨어질 수도 그럼요. 예. 있죠. 대선을 못 치르는 거죠. 이 얘기를 원래 길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뭐 저거 이런 얘기만 하지 말라고 김종민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 얘기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